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몰랐던 다른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어요? 때로는 빛나는 영웅이었다가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서는 그런 복잡한 인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한 인물의 역사적 평가가 단면적이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궁금해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인물은 바로 포효하는 사자라 불렸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만 기억하고는 합니다만 과연 처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던 모습이 전부였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복합적인 유산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1940년 5월 유럽은 나치 독일의 발 아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한낙 직전이었고 영국은 홀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암울했던 영국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65세의 한 노인이 총리직에 오릅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영국 국민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그 어떤 리더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그 무게를 처칠은 어떻게 짊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명문 귀족 가문인 말버러 공작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 그는 쿠바, 인도, 수단 등 전 세계의 전쟁터들을 누비며 모험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제2차 보어전쟁에서는 포로로 잡혔다가 극적으로 탈출하는 대범함까지 보여주죠. 또한 1899년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책, 강전쟁 등을 통해 작가와 종군 기자로서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화려하고 거침없는 삶을 살던 젊은이가 어떻게 영국의 운명을 짊어질 포효하는 사자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칠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오점 중 하나는 바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성 장관 시절 벌어진 갈리폴리 상륙작전입니다. 그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이 작전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고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실패의 책임을 지고 그는 장관직에서 사임해야 했죠. 그리고 잠시 서부전선으로 떠나 대배장으로 복무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다시 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 신뢰할 수 없는 기회주의자라는 오명까지 얻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는 리더가 될 수 있었지? 하고요. 맞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절망적인 실패와 오명을 겪은 처칠은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무려 10년이라는 황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처칠은 권력에서 철저히 밀려나 고립된 시간을 보냅니다. 흔히 그의 황야의 시기라고 불리는 때죠. 이때 그는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군국주의 위협을 간파하고 끊임없이 재무장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화를 원했고 독일과의 유화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처칠의 경고는 전쟁광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되었죠. 왜 당시 영국은 처칠의 경고를 듣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끔찍했던 1차 세계대전의 기억은 아직 생생했고 대공황으로 경제는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시기 홀로 진실을 외치던 처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황야의 시간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집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펜과 총을 들었지만 이제는 오직 말로써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무기가 부족했던 영국을 버티게 한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결의를 담은 그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BBC 마이크 앞에서 울려 퍼지던 그의 목소리는 영국 국민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죠.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장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칼 한 자루 없이 적을 막아선 장군이 오직 목소리만으로 병사들의 심장에 불을 지핀 것과 같죠. 처칠은 말이라는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의 전쟁 의지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말의 힘으로 전쟁을 이끌던 그가 실제 전쟁의 한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진정한 리더십은 절망적인 순간에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1940년 런던 대공습 당시 독일군의 폭격으로 런던은 불바다가 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처칠은 피신하는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거리를 직접 걸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심어주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밤마다 런던 상공에 폭탄이 쏟아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집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와중에도 처칠은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빚을 진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영국 공군 파일럿들의 희생을 기린 말이죠. 영국이 홀로 버텨내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처칠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카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처칠의 위대함은 이념을 초월한 실용주의 외교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설득하여 무기 대여법을 이끌어내고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며 연합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는 투철한 반공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을 타도하기 위해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독한 반공주의자가 공산주의 독재자와 손을 잡는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하지만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이념마저도 뒤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위대한 동맹의 설계 덕분에 연합군은 결국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영웅 처칠은 이제 국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영원히 기억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역사는 늘 예상한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죠. 1945년 유럽 전승 기념일, 나치 독일의 항복을 이끌어낸 처칠은 그야말로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승리를 축하했죠. 하지만 불과 2달 뒤 치러진 7월 총선에서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은 노동당에 참패하며 총리직을 잃고 맙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나라를 구한 영웅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6년 동안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국민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전쟁의 승리보다 당장 내일의 삶, 더 나은 복지, 안정적인 미래를 원했던 겁니다. 전쟁 영웅보다는 전후에 사회개혁과 복지를 약속한 노동당을 선택한 것이죠. 어찌 보면 영국의 선택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먼 미래의 이상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이득을 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총리직에서 물러난 처칠은 과연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제2막이 시작됩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처칠은 제1야당 지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특히 1946년 미국 폴턴에서 행한 그의 연설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서방 국가의 굳건한 협력을 촉구하며 다가올 냉전 시대를 전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철의 장막 연설이죠. 발트해의 슈체친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 이르기까지 대륙을 가로질러 철의 장막이 매려졌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영웅이 오히려 더 큰 그림을 보고 세상에 경고를 날리는 모습, 놀랍지 않나요? 그는 단순히 과거의 승리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죠. 그의 예견은 곧 현실이 되었고 세상은 냉전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정치인이자 전략가에게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평생을 따라다닌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를 물리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죠. 처칠은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힌 지독한 우울증, 즉 검은 개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에 굴하지 않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내면의 고통을 달랬던 거죠. 또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영어권 민족의 역사와 같은 방대한 저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53년 역사적, 전기적 묘사에 대한 탁월한 능력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인류의 어둠과 싸우면서도
정작 자신의 내면에는 지독한 우울증이라는 검은 개와 싸워야 했던 한 인간의 삶을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펜과 붓을 들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어둠과 맞섰습니다. 영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점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렇게 위대한 예술가이자 정치가였던 처칠, 그는 다시 한번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종류의 황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1951년 77세의 나이로 처칠은 다시 총미직에 오릅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새로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가터 훈장을 수여받으며 최고의 영예를 누립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처칠에게도, 그리고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대영 제국에도 황혼과도 같았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던 대영 제국은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의 건강 또한 점차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그는 1955년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찬란했던 제국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순간을 처칠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 개개인의 삶과도 닮아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처칠의 유산 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들도 존재합니다. 처칠은 위대한 구원자라는 찬사 이면에 깊은 논쟁들을 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확고한 제국주의자였고 백인 우월주의적 인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1943년 인도 벵골 기근에서 찾아옵니다. 당시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는데 처칠은 전쟁 물자 확보를 명분으로 구호활동을 지연시키고 식민당국의 무능한 대응을 방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영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적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이러한 그림자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평가 속에서 처칠은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가 살아온 삶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1965년 1월 24일 90세의 나이로 윈스턴 처칠은 타계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운구 행렬이 이어졌고 수많은 영국 국민들이 그를 추모하며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는 세인트폴 대성당에 안치되었으며 영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 동시에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국장을 치르며 국민들의 뜨거운 추모를 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과연 우리는 한 인간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안고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처칠이라는 인물의 불멸의 발자취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윈스턴 처칠은 시대의 결함과 개인의 숱한 실패를 안고 있었던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제국주의적 시각과 인종차별적 언행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하고 어두운 순간 문명을 지켜낸 견고한 방패였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의 삶은 이것이 그들의 가장 훌륭한 시간이었다는 명언처럼 한 인간이 위대 앞에서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처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불완전한 인간일지라도 자신의 신념과 용기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처럼 복잡하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들이 가득한 썰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